여러분, 비거리를 높이려면 중요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 공부하면 그립도 중요하고 백스윙 탑에서의 각도, 다운스윙 할 때 레깅하는 것, 손목 모양 등등 너무나 다양한 말을 하죠. 근데 이런 건 다 디테일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비거리를 높이는 본질이 뭘까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바로 꼬우고 풀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백스윙 땐 꼬는 거고 다운스윙 땐 푸는 거겠죠. 백스윙 꼬임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운스윙 때 푸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같이 평범한 골퍼들의 비거리 목표는 300m가 아니에요. 그저 200m를 넘기고 한 230, 40을 안정적이게, 즉 페어웨이에 치는 게 목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이 정도 거리를 치려면 힘없고 키 작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 하나만 알면 말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스냅하듯 공을 치는 것과 티 높이예요. 그리고 스냅으로 치려면 릴리즈를 알아야 하죠. 아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이런 분들은 바로 고쳐질 거예요. 바로 힘으로 치는 분들이에요. 연습장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냅을 하기 위해선 릴리즈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릴리즈는 클럽을 풀어준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야구 방망이를 한번 휘둘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트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휘두를 때 손목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풀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릴리즈예요. 골프에서도 똑같습니다. 클럽을 뒤로 들었다가 앞으로 휘두를 때 우리 손목과 팔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풀어지는 거죠. 그럼 골프 스윙도 똑같이 그냥 손목을 확 돌리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릴리즈는 인위적으로, 즉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야 해요. 즉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릴리즈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파워가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드라이버로 치는데 비거리가 안 나와서 힘만 더 주신 적 있나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안 나갔죠? 바로 여기에 릴리즈의 비밀이 있습니다. 올바른 릴리즈를 하면 실제로 260야드는 쉽게 보낼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영상에서 레슨 받는 골퍼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293야드를 보내더라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이 생깁니다.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일관성이죠. 매번 같은 샷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릴리즈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면 일관된 샷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부상도 예방됩니다. 억지로 힘을 주면서 치다 보면 손목, 팔꿈치, 어깨에 무리가 가기 쉽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릴리즈는 우리 몸의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줄어들어요. 자, 이제 더 자세히 어떻게 릴리즈를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이 릴리즈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백스윙에도 릴리즈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클럽을 뒤로 가져갈 때도 자연스러운 릴리즈가 일어나요. 마치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뒤로 들 때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는 것처럼요. 이걸 코킹과 힌지라고 합니다. 백스윙 때 이 코킹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백스윙 때는 어떻게 코킹을 만들고 힌지를 해야 할까요? 바로 왼손 바닥 있죠? 여기로 클럽을 밀면 돼요. 이 손바닥으로 그립 아랫부분을 밀면 지렛대 원리로 클럽이 위로 들리며 오른손목은 꺾이죠. 그게 바로 코킹과 힌지예요. 그럼 릴리즈를 하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임팩트 지점이 아닌 타겟 방향에서 릴리즈를 하는 거예요. 임팩트 지점에서 릴리즈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훅이 됩니다. 다운스윙까지 손목 각도를 만들어서 내려왔는데 공이 있네 하며 공을 치려다 보니 허겁지겁 손목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헤드가 다친 채 공을 치게 돼요. 이때 많은 분들이 페이스를 열어서 보완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해결책이죠. 그럼 어떻게 타겟 방향에 릴리즈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볼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공은 그저 움직이는 경로에서 하나의 지점일 뿐이에요. 타겟을 봐야 하죠. 타겟에 드라이버를 던지는데 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릴리즈가 만들어지고 헤드가 던져지는 분들 많습니다. 자, 마지막 릴리즈를 하기 위해선 몸 회전과 함께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거예요. 팔만으로는 진정한 릴리즈가 어려워요. 이 스냅을 하기 위한 릴리즈의 원리는 하나죠. 바로 몸의 가장 큰 근육부터 차례대로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허리, 몸통, 어깨, 팔, 손목, 클럽 헤드, 이런 순서로 힘이 전달되면서 마지막에 폭발적인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들의 스윙이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는 이유죠. 자, 그럼 어떻게 몸 회전과 함께 다운스윙을 해서 레그도 만들고 릴리즈도 할 수 있는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이 연습법도 정말 괜찮습니다. 10년 동안 레그를 연습하고 릴리즈를 연습했는데도 안 되는 학생들이 단 2분 만에 레그와 릴리즈를 했다고 해요. 자, 연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윙할 때와 똑같이 드라이버를 잡고 어드레스를 서세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드라이버와 똑같아요. 대신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바로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을 했을 때 샤프트가 목 뒤쪽을 닿게 하세요. 이때 팔의 힘이 쭉 빠진 채로 리드업, 즉 왼팔은 일부러 구부러지게 자세를 잡아야 하죠. 여기서 잘못한 분들은 클럽을 세워서 옆에 닿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샤프트가 목 뒤쪽에 닿게 하고 이 샤프트가 땅과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 다운스윙을 하고 공을 치면 됩니다. 이 훈련이 왜 효과적일까요? 바로 팔 힘을 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운스윙 할 때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해요. 손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팔에 힘이 빠져 있으면 클럽을 어떻게 내릴 수 있죠? 맞아요. 바디 턴을 해야 클럽이 회전되며 다운스윙이 됩니다. 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보면 샤프트가 목에 닿고 또 몸을 회전해야만 스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다운스윙의 레그와 릴리즈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죠. 이 연습을 처음 5분 정도는 천천히 쉽게 하세요. 그 다음 점차 헤드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맨 처음 릴리즈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릴리즈는 자연스러움이 핵심이에요. 너무 의식하면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죠.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드세요. 알려드린 연습 너무 쉬워서 주차장 가고 싶어지죠? 이어서 드라이버 비거리 높이는 티 높이 세팅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티 높이 정말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게 드라이버 비거리를 높이는데 노력 대비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티 높이를 그냥 습관대로 꽂아요. 근데 티는 살짝 높게 꽂는 게 공을 멀리 보내는 데 효과적이에요. 근데 티를 높게 꽂았다가 괜히 탑핑 날까 무섭다고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롱 드라이버 선수들은 대체로 티를 높게 꽂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뭐 때문일까요? 아니요. 바로 드라이버 페이스가 미세하게 곡선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평한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갈수록 로프트가 더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로프트가 더 낮죠. 이건 탑스피드 골프 코치로 유명한 클레이가 알려줬어요. 자, 이 드라이버는 8.5도의 로프트를 가진 드라이버예요. 근데 헤드 아래쪽은 5나 6도 정도 됩니다. 반대로 탑은 10이나 13 정도의 로프트를 갖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드라이버라도 공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실제 로프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칠수록 더 높은 로프트로 공을 치기 때문에 공이 더 높게 뜨죠. 근데 이것뿐일까요? 헤드 위쪽으로 공을 치면 백스핀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드라이버를 멀리 치려면 스핀이 적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스윙크루 구독자는 없겠죠? 근데 왜 헤드 페이스 위쪽으로 치면 백스핀이 줄어들까요? 바로 기어 이펙트 때문이에요. 헤드 윗면으로 공을 치다 보니 헤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죠. 그럼 공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탑스핀을 먹이는 건데 실제로는 탑스핀을 먹이는 게 아니라 백스핀이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타를 치기 더 쉬워져요. 여러분,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를 해야 한다고 했죠? 만약 티를 낮게 꽂으면 어퍼블로우를 충분히 할 수 없어요. 어퍼블로우로 공을 치면 공의 탑 부분을 치게 되면서 탑핑이 나죠. 그래서 차라리 높게 꽂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럼 티를 어떻게 꽂아야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클레이 코치는 공을 꽂을 때 최소한 공의 절반 이상이 클럽 헤드보다 위로 나오게 꽂는다고 해요. 이번에는 공의 4분의 3 정도가 클럽 헤드 위로 보이도록 티를 꽂았어요. 그리고 공을 놓는 위치는 다들 아시죠? 왼쪽 어깨 라인이에요. 하지만 멀리 보내려면 티를 더 앞발 쪽에 둬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클럽 페이스의 윗부분으로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페이스 아랫부분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스윙이 뭘까요? 네, 맞아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파워 페이드를 치는 방법이에요. 인아웃 스윙을 하는데 티를 높게 꽂고 스탠스를 더 넓게 선 채로 스윙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 필드에서 드라이버 샷을 하면 여러분, 필드 아드레날린까지 더해서 30m는 더 멀리 날아갑니다.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같이 평범한 골퍼가 실제적으로 230m 넘기는 스윙하는 법을 알았어요. 핵심만 요약하면 뭐였죠? 네, 릴리즈를 하면서 스냅 스윙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티를 높게 꽂아 로프트를 높이는 거였어요. 사실 드라이버는 정말 어려운 클럽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어려운 게 점점 맞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마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나 아니면 상사가 어려운 요청을 했는데 이걸 해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느낌이에요. 도파민 뿜뿜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필드에서 드라이버 샷이 땅 하면 똑바로 멀리 날아가면
골프가 더 재미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꼭 한 단계 레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가 즐겁게 골프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 아니 연예인 김국진님만 봐도 정말 스윙 쉽게 툭툭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멀리 날아가죠. 대부분의 골퍼가 이렇게 부드럽고 쉽게 치는 것 같은 스윙을 원해요. 근데 진짜 쉽게 스윙하는 걸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이렇게 쉽게 스윙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물에 떠있는 오리와 같아요. 겉으론 평온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휘젓고 있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쉬워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평생 통틀어서 가장 멀리 나간 샷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마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별로 힘을 안 줬던 것 같다. 되게 쉽게 친 것 같고 뭔가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팔이 아니라 몸으로 스윙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팔이 스윙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윙을 리드하는 거죠. 몸으로 스윙을 리드하면서 팔의 힘을 뺄 수 있고 그로 인해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이중 진자 운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도 아, 저렇게 스윙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감을 바로 잡을 거예요. 근데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주 업로드한 영상에서 골반으로 스윙하는 내용 알려드린다 했죠. 바로 이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하면 팔에 힘이 빠지면서 몸으로 리드하는 스윙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비거리는 너무나 당연히 늘어나고 정확도와 일관성도 진짜 너무 좋아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이에요. 그 원리와 연습 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볍게 툭툭 치면서 비거리를 높이려면 몸이 스윙을 리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왼팔을 쭉 뻗어보세요. 여기서 백스윙을 해볼까요? 네, 고힐링을 한 거죠. 여기서 몸을 반대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팔이 저절로 따라오죠. 우리가 따로 팔을 흔들려고 하지 않아도 몸이 돌아가면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반면 팔로 스윙하는 건 어떤가요? 똑같이 왼팔을 쭉 뻗고 백스윙을 하세요. 여기서 팔만 빠르게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몸을 회전해서 팔을 움직이는 것보다 팔이 더 빠르게 움직이죠. 이 두 차이가 바로 툭툭 쉽게 스윙하는데 누구는 비거리가 많이 나가고 누구는 빠르고 강하게 스윙하는데 비거리가 안 나오는 비밀이에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 몸을 회전해서 왼팔을 움직이면 왼팔 속도가 어떤가요? 네, 느립니다. 반면 왼팔을 빠르게 회전하는 스윙은 팔 회전이 빠르죠. 첫 번째처럼 회전해야 쉽게 스윙하는 것처럼 보여요. PGA 선수들 중에 어니 엘스나 프레디 커플스가 대표적인 선수들이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비거리는 어마무시해요. 반면 어떤 프로들은 스윙이 정말 빠르고 강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프로들은 팔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해도 누가 팔로 치는지 몸으로 치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들은 어떻게 스윙해야 할까요? 바로 몸으로 스윙해야 합니다. 만약 팔로 강하게 치면 잘 맞았을 때야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컨트롤이 어려워져서 페이스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방향성이 흔들리기 쉬워요. 가끔가다 운 좋게 230m나 250m를 똑바로 멀리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80% 이상의 샷은 옆으로 새게 됩니다. 우리 같은 레저 골퍼는 그런 불안정한 스윙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부드럽게 치면서 늘 일정하게 페어웨이 중앙을 가르고 힘 하나도 안 들이는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나아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지죠. 근데 이렇게 팔로 강하게 하는 스윙은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70세가 넘으면 예전 힘을 못 쓰겠죠. 그럼 팔로는 200m 절대 못 넘깁니다. 대신 큰 근육들, 다리와 힙으로 회전하고 손목에 릴리즈를 해야 충분한 비거리를 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팔을 빠르게 회전하는 게 몸으로 팔을 회전시키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데 왜 몸으로 팔을 움직이는 게 헤드스피드가 더 빠를까? 라는 의문이에요. 자, 골프는 이중 진자 운동이라고 했죠. 이중 진자를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떤가요? 네, 처음에는 윗부분, 즉 팔이 빠르다가 임팩트 부근에 이 아랫부분 클럽 스피드가 확 높아지면서 공을 임팩트해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위아래 진자가 이루는 이 각이에요. 초반에 보면 이 각도가 유지되면서 내려오다가 임팩트 부근에 이 각도가 커지며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각도를 만드는 게 바로 손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릴리즈라고 하죠.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손목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팔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빠져 있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몸이 스윙을 리드해야 팔에 힘을 뺄 수 있어요. 팔로 빠르게 회전하면 팔과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그래서 손목이 뻣뻣해지고 중력도 사용하지 못하고 마지막 임팩트 때 브레이크도 못 걸어요. 근데 팔에 힘을 빼고 스윙하면 초반에는 자유낙하를 하며 중력도 충분히 사용하고 또 임팩트 부근에는 팔에 브레이크가 걸리며 헤드가 튕겨져 나가죠. 그럼 헤드 스피드 진짜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힘껏 쳐야 멀리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기 정말 어려워하죠. 왜냐면 오랫동안 그렇게 쳐왔으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우리보다 멀리 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다른 방식으로 치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러운 스윙을 하면서 비거리를 높이고 싶으면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공 하나만 옆에 두면 됩니다. 왼발 발목 라인에 맞춰 두 발 왼쪽에 공을 두면 돼요. 여기 공을 두면 어떻죠? 네, 맞아요. 옆눈으로 공이 보입니다. 이렇게 스윙하면 돼요. 피니쉬를 했을 때 벨트 버클이 정확하게 이 공을 보도록 말이죠. 또 중요한 게 공을 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벨트 버클이 공을 바라보게 하체를 회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죠. 이 하체 회전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공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연습 초반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늘 말하죠. 네, 속도를 천천히 해서 시작하세요. 팔에 힘을 빼고 하체로 스윙을 이끈다는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죠. 너무 빨리 속도를 높이거나 다시 팔로 치려는 습관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이렇게 10번만 연습하고 스윙하면 와, 대박인데?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릴리즈와 힙 뎁스 유지죠. 이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초반에 바디 스윙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맞아요. 바로 릴리즈예요. 골프 처음 시작할 때 L2L 다들 해보셨죠? 그때 어땠나요? 네, 헤드 무게 때문에 손목이 꺾이고 풀렸다 다시 꺾이며 공을 치는 그 느낌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그 감각입니다. 그게 릴리즈예요. L2L을 하면 대부분 느끼지만 실제 풀스윙을 할 때도 이 힌지와 리인지를 느끼며 스윙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죠. 대체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백스윙 때 오른손이 뒤로 꺾이는 힌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두 번째는 다운스윙 초반에 바로 오른손목이 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초반에 말했듯이 이중진자 운동 자체를 못하죠. 이 손목 각도가 유지되면서 내려오는 그 레그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릴리즈는 정말 여러 번 연습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피트 코엔이 알려준 크로스 핸드 드릴도 있고요. 또 클럽 헤드를 왼 겨드랑이에 끼우고 오른손목을 걸어서 스윙하는 드릴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휴버 임팩트를 사용해서 효과를 제대로 본 것 같더라고요. 가령 다른 연습 도구 중에 저가형으로 철심으로 교정해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힌지 만드는 것을 피드백도 못할 뿐 아니라 다운스윙 때 손목이 풀리는 걸 교정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휴버 임팩트는 백스윙 때 소리로 피드백을 해주고 또 다운스윙 때는 아예 손목을 고정해버리니까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실제 힙턴으로 바디 스윙을 했는지도 피드백이 되죠. 만약 이 휴버 임팩트를 사용하는데 공이 이상하게 나가거나 어색하신 분들은 그동안 스윙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손목이 안 풀리다 보니까 몸통이 스윙을 리드해서 골반이 충분히 회전해야 정타를 칠 수 있어요. 휴버 임팩트 착용 전이 더 나은 분들은 반대로 이미 손목이 풀리며 팔로만 치는 스윙을 너무 오래 한 거죠. 이런 분들은 휴버 임팩트를 착용해서 반스윙만 해도 교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미 네이버와 쿠팡에서 관련 제품 중에 압도적인 판매량과 리뷰를 갖고 있고 또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피드백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소개해드려도 되나 싶은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기회를 제공받아 알려드리니 이번에 알게 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비트코인도 이 휴버 임팩트를 보고 너무 괜찮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만한 게 없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힙 뎁스도 알려드릴게요. 힙 뎁스는 배치기를 하지 않고 스쿠핑을 방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그 전에 힙 뎁스는 뭘까요? 바로 골반을 접는 스쿼트 움직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백스윙 때 오른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거기에 라인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때 왼쪽과 오른쪽 엉덩이 모두 그 라인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움직임을 말하죠. 힙 뎁스를 유지한다는 건 백스윙 때 오른쪽 엉덩이가 뒤쪽 벽에 닿은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도 계속 그 벽에 밀어넣는 느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왼쪽 엉덩이가 뒤로 빠지며 양쪽 엉덩이가 모두 벽에 닿는 자세를 의미하죠.
이 동작을 해야 상하체가 분리되고 하체가 주도하는 회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클럽이 샬로잉되어 바람직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깊게 움직여야 손과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손과 팔이 쭉 움직이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치킨인 같은 자세가 나오지 않죠. 자, 그럼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중요한 건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지 확인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엉덩이에 의자를 두고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죠. 어디를 했을 때 엉덩이가 의자에 닿게 하세요.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엉덩이가 의자를 밀어 땅에서 떨어지게 하면 되죠. 그럼 다운스윙을 할 때도 의자가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땅에서 떨어진 채 임팩트까지 유지해야 하죠. 임팩트 부근에선 왼 엉덩이만 의자에 닿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몸을 억지로 회전하고 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회전이 만들어져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늘 말씀드리죠. 처음부터 풀스피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늘 50%의 속도로 느긋하게 연습하며 감각을 익혀야 해요. 이 감각만 익히면 여러분 힙뎁스 유지 그냥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바디 스윙하는 방법을 모두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죠? 네, 맞아요. 힙이 스윙을 리드해야 팔에 힘이 빠지며 이중 진자 운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연습 방법은 뭐였죠? 첫 번째는 골프공을 왼쪽에 두고 벨트 버클이 골프공을 보게 연습하는 것. 두 번째는 힙뎁스를 유지하기 위해 엉덩이에 의자를 두고 스윙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첫 시도에 바로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분들도 계시죠.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컨트롤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는 늘 그렇듯 잠시 후퇴했다가 크게 도약하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한번 감을 잡으면 골프 정말 즐거워질 거예요. 더 이상 힘들게 치지 않아도 되고 몸도 덜 아프고 무엇보다 결과가 좋아지니까 말이죠.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프가 즐겁게 골프 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버는 다른 클럽들과 달리 비거리가 중요한 클럽이에요. 그래서 비거리를 높이려면 올려쳐야 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마스터스 대회의 창시자이자 타이거 우즈가 있기 전 골프의 황제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비 존스예요. 그의 명언이 하나 있죠. 골프에서 볼을 쳐올리는 동작은 하나도 없다라고요. 어? 근데 드라이버는 다운블로우가 아닌 어퍼블로우로 스윙을 하라고 배웠어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스윙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아야 해요. 먼저 아이언을 봐볼까요? 아이언은 스윙의 최저점 전에 임팩트가 돼요. 그래서 임팩트 후에 클럽이 최저점을 통과하면서 땅을 치면서 디봇이 생기죠. 그럼 우드는 어떨까요? 우드는 최저점에서 임팩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는 어떤가요? 드라이버는 최저점을 통과한 후에 임팩트가 돼야 해요. 그래서 정확히는 스윙 메커니즘에 의해 올려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클럽을 올려서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클럽을 올려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죠? 머리와 왼팔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드라이버 스윙이 하향 타격이 되면서 임팩트 때 클럽이 지면에 닿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목이나 팔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클럽으로 올려치게 되는 거예요. 가끔 티샷을 할 때 티가 부러진 적 있나요? 이게 바로 하향 타격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드라이버 헤드 커버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상향 타격을 연습할 수 있는 훈련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언제 어디서든 드라이버로 250m는 그냥 보내는 싱글 골퍼가 되는 거예요.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정타는 어떻게 쳐야 할까요? 바로 상향 타격으로 쳐야 합니다. 정확히는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임팩트가 최저점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윙하려면 우리 신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바로 체중을 오른쪽에 두면 됩니다. 근데 이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스윙을 하죠. 근데 결과는 달라요. 당연하다는 듯이 와이파이로 날아가 버려요. 와이파이로만 끝나면 천만다행이죠. 어떨 때는 공이 아래로 날아가기도 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체중을 오른쪽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체중을 오른쪽에 두라면서요? 맞아요. 어드레스 때는 체중을 오른쪽에 둬야 하죠. 근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이뤄질 때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해요. 근데 그때도 체중이 오른쪽에 머물러 있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번 프로들의 스윙을 확인해 볼까요? 로리 맥길로이와 타이거 우즈 두 선수의 드라이버 스윙을 볼게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이뤄질 때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나요? 네, 바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걸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체중을 오른쪽에 둔 채로 스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스윙하면 공이 슬라이스 나거나 하향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몸을 뒤에 둘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공에서 시작해 왼팔 어깨까지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만드세요. 이후 백스윙 탑까지 스윙을 하는 거죠. 이때 내 머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가상의 선과 부딪히거나 가까이 있다면 그동안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 체중이 오른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스윙의 궤도가 벗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스윙을 하면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하죠. 근데 오른발에 체중이 남아있으면 아웃 투 인으로 스윙을 하게 돼요. 그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공 위치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공 위치를 왼발 안쪽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근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위치는 저번 영상에서 어디에 둬야 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왼팔 어깨와 일직선이 되어야 하죠. 거기에 공이 있어야 해요. 만약 공 위치가 왼팔 어깨와 일직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팩트 때 왼팔과 클럽 샤프트가 일직선이 되지 않아 결국 또 손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드레스 때 공이 왼팔 어깨 아래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스윙을 해야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어드레스 때 공이 왼팔 어깨 아래에 있는지 확인한 후 백스윙을 하세요. 그리고 이때 머리가 공과 왼팔 사이에 있는 가상의 선에 닿지 않게 멀리 둡니다. 이후 엉덩이가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이때 체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먼저는 이 1단계가 되어야 해요. 머리 위치를 신경 쓰며 10번 정도 연습하세요. 근데 머리를 신경 써도 자꾸만 클럽이 지면에 닿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임팩트 때 손목을 사용하거나 팔을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임팩트가 가까워질수록 잘 안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스윙 도중에 알게 되는 거죠. 클럽이 너무 많이 뻗어 있거나 땅에 박힌다는 걸요. 그래서 대부분의 골퍼들이 팔을 당기며 스윙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하면 아크가 짧아져 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임팩트 때 팔이나 손목을 쓰지 않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운스윙 때 왼팔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머리와 몸이 오른쪽으로 잘 기울어졌어요. 그럼 다운스윙 때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올바른 자세에서 많은 골퍼들이 자꾸만 팔을 잡아당겨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이언 스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언으로 스윙할 때는 왼팔이 수평이 되거나 약간 앞쪽으로 향해야 해요. 근데 드라이버도 그럴까요? 드라이버는 몸이 앞에 위치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하죠. 근데 자꾸 아이언 스윙하던 버릇이 나와 왼쪽 어깨를 수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임팩트를 하기 위해 자꾸 왼팔을 몸쪽으로 당겨서 스윙하는 거죠. 이걸 고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왼쪽 어깨와 공을 일직선상에 두세요. 이후 백스윙부터 다운스윙까지 천천히 이동하며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자세가 올바르다면 드라이버 헤드가 지면에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헤드가 지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 어깨가 공과 일직선을 유지하며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체중을 오른발에 두었거나 몸이 앞으로 쏠린 거죠. 그래서 먼저는 왼팔로만 스윙해보며 땅에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갔는지 체크하며 클럽을 휘두르는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이제 상향 타격하는 방법을 모두 알았으니 시험해봐야겠죠. 근데 내 스윙이 올바른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땐 헤드 커버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헤드 커버를 공에서 성인 남성 발을 기준으로 1개 반 정도 떨어진 위치에 두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거죠. 만약 내가 상향 타격을 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헤드 커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건드린다면 그동안 하향 타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앞에서 알려드린 2단계를 생각하면서 하프 스윙으로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풀 스윙으로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별로 연습하는 거죠. 머리 위치를 신경 쓰고 왼팔을 신경 쓰고 하프 스윙만 하세요. 그리고 헤드 커버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천천히 단계를 올려가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는 풀 스윙을 해도 건드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번에 알려드린 훈련 방법으로 내가 올바르게 상향 타격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이후 하프 스윙 10번 정도 해보고 익숙해지면 좀 더 간격을 키우며 천천히 단계별로 올리는 거죠.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드라이버 상향 타격에 대해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드라이버 상향 타격을 하려면 첫 번째는 다운스윙 때 머리와 몸을 오른쪽에 두는 것, 두 번째는 왼쪽 어깨를 위로 올리는 거였어요. 골프는 공으로 하는 운동 중 유일하게 공이 멈춰있는 스포츠예요. 다른 스포츠들은 공을 계속 움직이죠. 하지만 골프는 스윙을 한 후 공이 그대로 땅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해 요인 없이 오직 내 스윙으로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내 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대로 공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스포츠죠. 하지만 이 재미있는 스포츠를 그대로 즐기려면 내 몸을 잘 컨트롤해야 해요. 이번 영상에서 그 방법을 알았으니 꾸준히 연습해 이제는 자신감을 공에 담아 표현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가 즐거운 골프 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비거리 높이고 싶으신가요? 로리 맥길로이, 스코티 셰플러, 넬리 코다와 같이 세계 탑 티어의 선수들은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공통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공을 치는 임팩트 구간에서 말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들은 반대로 움직여요. 어떤 움직임일까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바로 어깨 움직임이에요. 여기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 임팩트 부근에 어깨가 어떻게 있나요? 네, 맞아요. 완전 기울어져 있어요. 왼 어깨는 위로 올라가고 오른 어깨는 아래로 내려가 있죠. 반면 아마추어는 어떻죠? 네, 거의 평평합니다. 수평으로 회전하면서 공을 쳐요. 이전 영상에서 다운스윙 때 오른 어깨가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죠. 왼 골반으로 오른 어깨와 팔을 당기면서 말이에요. 이전 영상 보고 오시면 이 영상도 더 풍성하게 이해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그럼 이번 영상에선 어떤 걸 알려드릴까요? 바로 왼 어깨입니다. 여러분, 임팩트 때 비거리를 높이려면 어떤 요소들을 신경 써야 하죠? 네, 첫 번째는 헤드 스피드,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는 공 임팩트 위치입니다. 바로 스위스팟에 정타를 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세 번째 어택 앵글이에요. 이 두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데이터 모두 헤드 스피드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왼쪽은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4.3도였고 오른쪽은 어택 앵글이 3.3도였어요. 비거리가 얼마나 차이 났나요? 네, 맞아요. 거의 40야드가 넘게 차이 났습니다. 어택 앵글이 높아지면 백스핀도 줄어들면서 비거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져요. 그만큼 이 어택 앵글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이 어택 앵글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왼 어깨를 제대로 움직여야겠죠. 근데 그냥 어깨만 위로 들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디테일을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깨 움직임 차이부터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은 프로 선수의 움직임이고 오른쪽은 아마추어의 움직임이에요. 초록색 화살표는 백스윙에서 백스윙 탑까지의 움직임이고 하늘색 화살표는 다운스윙에서 임팩트까지, 마지막 분홍색 화살표는 임팩트 이후의 움직임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머리와 골반에 선을 하나 그어서 확인해 볼게요. 백스윙을 시작하면 어떤가요? 네, 맞아요. 머리에 있는 선부터 확인하면 프로 선수는 선에서 머리가 닿은 채로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가 아래로 내려갔죠. 반면 아마추어는 머리가 오히려 낮게 시작했는데 위로 올라가요.
그 결과 왼 어깨를 보면 프로 선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지만 아마추어는 그냥 빙글빙글 회전하는 느낌이죠. 자, 이제 백스윙 탑에서 전환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프로 선수는 어떻게 되죠? 네,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때 아래로 내려가요. 반면 아마추어는 화살표가 위쪽으로 향하며 방향이 전환되죠. 대체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등이 타겟 방향을 본 채로 왼발로 체중을 옮기는 그 전환 동작을 해야 하는데 아마추어는 그냥 뱅글뱅글 회전한 거죠. 그 동작이 생략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동작 차이 때문에 임팩트 부근의 왼 어깨 움직임이 얼마나 차이 나죠? 네, 맞아요. 프로 선수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거리가 훨씬 커요. 반면 아마추어는 짧죠. 또 머리에서부터 왼 어깨까지의 길이가 프로 선수가 훨씬 더 길어요. 이 말인 즉 프로 선수는 아마추어보다 어깨가 분리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사실 골반 움직임까지 디테일이 더 있어요. 근데 골반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기회에 준비해 볼게요.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면 바로 다음 주 영상으로 준비해 볼게요. 네,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 스윙에서 확인해 볼까요? 보면 이 동작이에요. 백스윙을 해서 탑에서 왼발로 땅을 밟습니다. 사실 백스윙 탑에서 왼발로 땅을 밟으며 전환 동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 체중이 왼발로 옮겨지죠. 그때부터 왼발로 땅을 밟는 거예요. 그 다음 다운스윙 움직임은 뭐죠? 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오른 어깨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왼발로 땅을 밀어내면서 왼 어깨를 위로 들죠. 그럼 어깨가 위로 들리고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네, 아까 봤던 타이거 우즈의 스윙 모양과 많이 비슷해졌죠. 이렇게 어택 앵글을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비거리가 높아지죠. 사실 비거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슬라이스도 고쳐집니다. 시원하게 헤드가 던져지면서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면서 공을 치기 때문이죠. 스윙 궤도가 아웃인이 아니라 인아웃 궤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런 움직임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찹스틱 드릴입니다. 2개의 얼라이먼트 스틱이 필요해요. 아마 연습장 가면 대부분 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는 클럽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자, 얼라이먼트 스틱 하나는 벨트에 꽂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가슴에 안아야 하죠. 보면 오른쪽을 길게 뺀 거 보이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돼요. 만약 얼라이먼트 스틱이 하나밖에 없으면 가슴에는 클럽을 안으면 돼요. 길이가 긴 드라이버를 안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네, 이렇게 자세를 잡고 백스윙을 합니다. 그 다음 다운스윙을 하기 전에 뭘 해야 하죠? 네, 맞아요. 전환 동작을 해야 해요. 왼발로 땅을 밟아야 하죠. 그 다음 다운스윙을 하면 돼요. 여기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벨트에 끼운 얼라이먼트 스틱과 가슴에 안은 얼라이먼트 스틱이 닿아야 하는 거예요. 벨트에 끼운 스틱을 가슴에 안은 스틱으로 뒤에서 쳐야 하죠. 근데 또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치는 동작이 임팩트 전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 어깨가 내려가고 왼 어깨가 올라가야 골반에 끼운 스틱을 때릴 수 있겠죠. 이렇게 어깨가 기울어지면 오른쪽 옆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드 밴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훈련 방법은 다운스윙 때 사이드 밴드가 되며 왼 어깨가 높아지는 걸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훈련법 하나만 알려드리면 스윙크로가 아니겠죠. 두 번째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훈련은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때 왼 어깨가 위로 들리도록 회전하는 훈련법이에요. 이것도 클럽을 잡지 않고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왼 어깨를 드는 이 동작은 어깨만 돌리고 위로 들리는 게 아니죠. 왼쪽 사이드를 전부 위로 올리는 동작이에요. 똑같이 어드레스를 섭니다. 대신 얼라이먼트 스틱을 잡고 말이죠. 그 다음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오른쪽에 두세요. 너무 뒤로 두면 안 되고요. 오른발 발가락 라인에 맞춰서 둬야 해요. 그 다음 그대로 얼라이먼트 스틱을 끌고 오세요. 오른발까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얼라이먼트 스틱이 구부러지며 저항이 느껴집니다. 이 저항을 만드는 게 이 훈련 방법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저항이 만들어지면 왼쪽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죠. 이 스틱을 끌어당길 때 저항 때문에 왼쪽이 위로 올라가는 걸 도와줘요. 또 이 훈련법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릴리즈를 할 때 클럽으로도 비슷한 가속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스틱을 잡고 끌고 옵니다. 그러다가 임팩트 지점에 스틱을 놓으면 추가적인 가속이 생기죠. 단성 때문에 말이에요. 이 느낌을 느끼면 실제 골프 클럽으로 스윙을 할 때도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임팩트 구간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훈련 한 3-4번 정도 실제 연습장에서 한 다음 드라이버로 스윙하세요. 그럼 진짜 느낌이 확 달라질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드라이버 어택 앵글을 높이는 방법을 모두 알았습니다.
왼 어깨로 시작했지만 사실 몸 전체 스윙 시퀀스를 훈련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첫 번째는 벨트 버클과 가슴에 스틱을 두고 스윙하며 두 스틱이 임팩트 전에 부딪히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오른발 옆에 스틱을 두고 끌다가 왼쪽으로 들어 올리며 발로우스로 훈련을 하는 거였어요. 연말인데 나라도 어수선하고 좀 그렇죠.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관심은 갖되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남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내년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골프합시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가 즐겁게 골프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똑바로 칠 수 있으신가요?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잭 니클라우스와 같은 정상급 선수들은 자유자재로 드라이버를 쳐요. 이럴 땐 똑바로, 다를 땐 파워페이드, 도구렉에선 드로우. 근데 대부분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들은 똑바로 치는 것조차 어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드라이버는 누구나 똑바로 멀리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서 똑바로 보냈는데 스크린이나 필드만 나가면 또 이상하게 나가죠. 뭐가 문제일까요? 매번 다르게 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드라이버 똑바로 치는 방법이에요.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 드라이버 정타가 맞는 원리를 이해해야 해요. 드라이버 정타를 치기 위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 정렬이에요. 공을 헤드로 타격할 때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맞춰야 당연히 공도 똑바로 가겠죠. 두 번째는 일정한 스윙 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습해도 공이 똑바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윙 궤도가 일정하지 않아서예요. 물론 매번 같은 스윙 궤도를 일정하게 구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은 공과 헤드의 위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리 샷을 잘 치고 스윙 궤도가 일정하다고 해도 공과 헤드의 위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앞서 말한 내용들이 전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봐보겠어요. 골프채로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임팩트 때 공과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정확히 90도로 맞아야 해요. 지금 이렇게 페이스가 열려 맞으면 초기 힘이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럼 공은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만 날아가도 똑바로만 간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으면 클럽 진행 방향과 페이스 각도 차이 때문에 공 회전이 걸립니다. 이 회전 때문에 공이 점점 오른쪽으로 꺾이는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을 때 공과 부딪히면 공 초반의 발사각이 왼쪽으로 꺾이고 또 스핀까지 걸리면서 완전히 왼쪽으로 나가버려요. 무조건 공이 이렇게 나가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스윙 궤도나 스핀에 따라 방향성은 바뀝니다. 근데 클럽 궤도가 일직선일 때는 90도로 치는 게 가장 똑바로 보내기 쉬워요. 일단 클럽 페이스가 90도로 공을 맞으면 공이 똑바로 가죠. 근데 클럽의 가운데 부분만 똑바로 갈까요? 아니겠죠. 공이 가운데 정타로 맞으면 당연히 일직선으로 갑니다. 하지만 토우나 힐 부분에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페이스만 90도면 토우로 쳤을 때는 오른쪽으로 시작했다가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드로우 구질이 완성돼요. 반대로 힐로 쳤을 땐 왼쪽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가운데로 꺾이는 페이드 구질이 되죠. 어찌됐건 페이스 각도만 맞추면 공이 가운데로 날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공이 똑바로 가는 원리에 대해 알았으니 클럽 페이스를 수직으로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어드레스 때는 스퀘어로 맞추기 쉽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하면서 이 각도가 틀어져요. 이 각도가 틀어지지 않고 스퀘어로 유지시키는 방법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연습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그립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맞추려면 뉴트럴 그립이 가장 쉬워요. 스트롱 그립은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들어올 확률이 높고 위크 그립은 반대로 열려서 임팩트 될 확률이 높죠. 스트롱이나 위크 그립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유의해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 그립 잡는 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오른쪽 위에 그립 잡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영상 링크 걸어둘게요. 꼭 한번 봐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리드핸드 손바닥을 아래로 쭉 뻗고 아주 약간만 위쪽으로 돌리세요. 그 다음 왼쪽 팔을 유지한 채 트레일 핸드만 백스윙 모션을 잡으면 됩니다. 이때 트레일 핸드 손바닥은 열리게 되겠죠. 여기까진 백스윙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천천히 다운스윙을 해볼까요? 슬라이스가 자주 나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손바닥이 서로 맞닿지 않고 트레일 핸드 손날이 먼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정상적으로 다운스윙을 했다면 보이는 것 같이 임팩트 지점에서 양손이 박수 칠 수 있어야 해요.
백스윙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손바닥을 다운스윙 때 그대로 거꾸로 돌려야 하는 게 포인트죠. 이 드릴을 하면 내가 오른손을 너무 열린 상태로 두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닫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수월해지겠죠. 이렇게 손바닥이 자연스럽게 박수 치는 연습을 하면 클럽 페이스도 똑바로 맞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똑바로 치는 것만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겠죠. 프로들마다 구사하는 구질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 스핀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바로라도 보내고 싶어하는 아마추어잖아요. 일단 똑바로 보내는 걸 먼저 연습해보자고요. 클럽 페이스만 똑바로 맞춘다고 해서 공이 똑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스윙 궤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스윙 궤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야 드라이버를 똑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클럽 헤드 움직임이 일정한 평면을 따라 만들어질 때 볼과 임팩트 순간에 더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관성을 만들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 일관성을 만들기 전에 먼저 내 스윙 궤도가 어떤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영상 잠깐 주목해 주세요. 먼저 클럽 커버나 장갑과 같은 부드러운 재질의 물건 2개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2개 물건을 보이는 것처럼 공의 위, 아랫부분에 놔야 합니다. 각각 윗 마커, 아랫 마커라고 말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스윙을 한번 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두 마커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헤드가 아래쪽 마커를 건드리고 지나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네, 맞아요. 궤도가 너무 인아웃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헤드가 위쪽 마커를 건드리고 지나가면 네, 맞아요. 이번엔 너무 아웃인으로 궤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연습의 목표는 양쪽 마커를 둘 다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스윙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두 마커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건드린다면 스윙 궤도가 상당히 일정하지 않다는 거겠죠. 연습을 통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가운데로 일정하게 스윙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다음 연습 방법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두 번째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스윙 궤도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선 추가로 필요한 연습 방법이에요. 자, 우리 윗가슴 가운데 하나의 점이 있다고 상상합시다. 그리고 허리 가운데쯤에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할게요. 드라이버 어드레스 때 이 두 점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네, 맞아요. 위쪽 점이 약간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선이 그려져야겠죠. 그렇다면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는 점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바로 이 사선을 유지해야 해요. 어드레스부터 테이크백, 다운스윙, 그리고 피니쉬까지 위쪽 점은 절대로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돼요. 만약 위쪽 점이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면 흔히 하는 엎어치기 스윙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무조건 슬라이스나 훅이 나와요. 근데 허리 아래쪽 점이 먼저 움직이고 위쪽 점이 유지되는 스윙에선 어떤가요? 우리가 모두 원하는 완벽한 인아웃 궤도의 스윙이 완성돼요. 일단 이 궤도가 완성되면 우리가 모두 바라는 던지는 스윙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파워도 늘고요. 그토록 부러워하던 툭툭 치면서 멀리 보내는 스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방금 알려드린 두 가지 연습 방법 연습장에 가면 꼭 하세요. 만약 이 두 가지 연습이 완벽하게 된다면 이제 헤드를 던질 준비가 된 거예요. 헤드 던지는 연습법도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정타 치는 원리도 스윙 궤도도 잘 된다고요. 그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공과 헤드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이미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공이 똑바로 나가지 않나요? 그렇다면 공이나 헤드 위치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어드레스 셋업부터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어떤 스윙을 하던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스윙 궤도가 일정해도 공이나 헤드 위치가 바뀐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드라이버는 채가 가장 길기 때문에 오차가 특히 더 심해요. 그렇다면 공과 헤드를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일정한 티 높이예요. 드라이버를 칠 때마다 어퍼블로우라고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드라이버는 유일하게 공을 공중에 띄워서 올려치는 채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드레스 때 대부분 헤드를 바닥에 놓죠. 이때 혹시 공 위치 자세히 보셨나요? 드라이버는 헤드 종류에 따라 크기와 길이가 다른데 이에 따라 티 높이도 조절해야 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실력자들은 공의 반개 정도 헤드 위로 나오게 티를 꽂아요. 본인 드라이버에 맞게 티 높이를 먼저 찾고 티를 꽂을 때 매번 일정한 높이로 꽂아야 연습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헤드 위치예요. 드라이버 셋업을 할 때 많은 골프분들이 공을 헤드 정중앙에 둬요. 하지만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드라이버 종류에 따라 티 높이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었죠. 우리는 이 티 높이에 따라 드라이버 헤드도 맞춰야 합니다. 드라이버 헤드는 셋업 때 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을 칠 때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타격을 하죠. 그럼 같은 궤도로 다운스윙을 했을 때 무조건 안쪽에 맞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바로 드라이버 셋업 때 약간 토우 쪽으로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티가 높다면 더욱 토우 쪽으로, 본인의 티가 낮다면
조금만 조정해서 어드레스를 해야 해요. 이렇게 셋업을 조정할 줄 알아야 스윙을 했을 때 비로소 가운데 정타가 맞게 되는 거죠. 이것만 신경 써도 여러분 필드나 스크린에서 드라이버 슬라이스 금방 줄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드라이버 정타를 맞추기 위한 3가지 요소를 모두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 두 번째는 일관된 스윙 궤도 연습하기, 마지막 3번째는 공과 헤드의 위치 조정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머리론 똑바로 친다고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세분화된 연습을 해야 정타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져요. 이렇게 원리를 알려드렸으니 충분히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쳐야 일직선으로 공을 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누구나 샷 교정을 하다 보면 어색하고 힘들어요. 습관을 고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비기너들이 스윙의 기본을 이해하기도 전에 스코어를 따지려 든다. 이것은 걷기도 전에 뛰려는 것과 같다. 바로 잭 니클라우스 선수의 명언이에요. 자세를 바꾸는 초반에는 비거리도 떨어질 수 있고 스코어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스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은 무조건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가 즐겁게 골프 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